찬바람이 싱싱 부는 계절인데 정치권에도 뭐 찬바람, 칼바람이 좀 휘몰아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윤핵관 해체론하고 물음표를 좀 달아봤는데요. 자, 원래 뭐 당 혁신하려면 칼바람이 한번 불어야 한다고 하는데 자, 국민의힘이 수도권에는 일단 뭐 칼바람 맞을 사람이 많진 않고 저 뭐 대구 아래 울산 뭐 부산에 아주 뭐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뭐 산악회 멤버 막 동원해서 새 과시했던 장제원 의원 또 주말에 교회 가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요즘도 장제원이 뭐 험지 출마하라 그래서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네, 사실 장제원 의원 하면은 뭐 윤핵관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기도 한데 이제 권력자 눈치 안 보고 할 말 한다라는 말은 뭐 대통령 눈치 안 본다로 좀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역시 뭐 공천 칼바람, 뭐 밥그릇 앞에는 좀 장사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 당연히 지금 저 장제원 의원의 말에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불고 있는 이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을 의식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권력자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당 대표인지 아니면 혁신위원장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겠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나는 사상을 지키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험지 출마론이 영남 중진들 전체에 있는 어떤 압박 같은 거기도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일 거예요. 당연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윤핵관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누가 뭐래도 장제원 의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 안팎으로 장제원 의원의 험지 출마 내지는 불출마의 압박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거를 의식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낸 거라고 보는데 근데 혁신위원회에서도 결코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더 강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서 장제원이 이번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 안 간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앞으로 이 메시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고민은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원래는 사실 친윤을 넘어서 찐윤이다. 저는 대표 주자로서 이제 윤핵관의 사실상 대표 주자로서 장제원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이 있는데 갑자기 확 선을 긋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대통령과 상당히 좀 멀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도발적으로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른바 친윤의 자세여야 하는데 지금 막상 보면 친윤이다, 당의 주류 세력이다 이런 분들은 인요한 혁신위가 권고한 이 당에 어떻게 보면 좀 희생을 해달라, 헌신을 해달라 이런 요청에 대해서 묵묵부답이거든요. 장제원 의원은 심지어 나 안 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결국에는 혁신위의 요청 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 생명 앞에서는 친윤이든 비윤이든 중요치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막 지금 장 의원이 이제 부산에서 새 과시를 하는 거는 이제 내 이제 지역에서의 어떤 세력이 이만큼이다, 좀 든든하다 이런 건데 또 중진이면 또 당을 위해서 좀 또 해야 할 역할이 있잖아요. 뭐 인요한 위원장도 뭐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 매는 이제 국민의 여론이라고 했고 또 실제로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를 좀 보니까 여당 지도부 그리고 영남 중진 험지 가거나 아니면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물었더니 과반이 넘게 53%가 적절하다 이런 응답을 했고요. 아 그러면 이거 좀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봤더니 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오히려 이 험지 출마 불출마 요구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58%로 더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부산에서 버스 90대 100대 동원해도 뭐 국민과 당심이 원하면 좀 물러설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국민과 당심뿐만이 아니라 혁신위원회나 당 지도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혁신위원회만큼은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여론조사의 진짜 의미는 영남 중진들이 험지를 가라라고 하는 표면적인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중진들이 당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당신들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당심이. 그래서 저는 저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영남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희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위 말하는 험지에 계신 유권자분들은 갑자기 있다가 영남 중진
본인들이 희생한다라는 명분 아래에 우리 지역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선거가 나오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무슨 죄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네. 오히려 저는 영남 중진들은 영남을 잘 지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오히려 있는 영남 민심이나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저 당심을 잘 읽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는 소리고 차라리 불출마를 해라 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자, 아까 좀 전에 김 의원님이 그 인요한 위원장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위에서 온 좀 시그널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돌아서 온 말씀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거침없이 하라는 사인을 받았다. 그럼 뭐 윤핵관 해체가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건데 뭐 윤핵관에 윤 빠지면 뭐 팥없는 붕어빵 같은 건데 그럼 더 이상 윤핵관이 버틸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구윤핵관, 신윤핵관 이 싸움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른바 윤심은 사실 기존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보다는 원조 윤핵관보다는 새롭게 등장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윤심이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저 발언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이미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안에 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본인 손에 피 안 묻히고 사실 인요한 혁신위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분명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랑은 인요한 혁신위가 그 교감이 없다 그랬거든요. 말 맞추기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낸 메시지를 보면 용산 측에서 무언가 이제 긍정의 시그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인 위원장이 유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용산과 대통령을 향한 비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 위원장의 지금 이 모든 발언은 당을 위한 혁신이라기보다는 혁신의 작업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원하는 혁신의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다. 윤심을 대리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을 인요한 위원장이 대신 나서서 만들어주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죠. 그 원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용산 출신 인사들의 뭐 출마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용산 출신의 대통령과 오랫동안 합을 맞추면서 일했던 뭐 사람들을 꽂는 낙하산 그 공천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사실 원래 검사 대거 공천설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아마 여의도 출신이 아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터줏대감으로 있었던 그 영남 주류 의원들에 대한 불신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윤핵관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충성을 했지만 오히려 먼저 배신을 하고 있는 것은 용산 측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1년 전에 대통령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할 때 그 장제원 의원이랑 뭐 지금 영상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깨 두드리고 뭐 어깨 정도에 저는 그랬는데 귀옛말을 저렇게 했단 말이죠. 대통령이랑 귀옛말을 할 수 있는 사이는 얼마나 친밀하길래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좀 교감이 있던 사이였는데 1년 새에 왜 이렇게 원조 윤핵관과 용산 사이에 좀 거리감이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윤핵관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말하자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커다란 권력 앞에서 호가위하는 모습처럼 비춰지면 오히려 가까운 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모습들이 몇 번 연출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서 국회 우리 국감장에서 좀 호통을 치는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이야기들이 좀 제법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소위 말하는 윤핵관 사이의 갈등, 그 가운데서 일었던 당내 내홍, 여러 가지 이 갈등 국면들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오히려 대통령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당내 내용을 수습하고 권력을 좀 나누고 내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와서 보니 윤핵관들이 문제다라는 방식으로 프레임 전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글쎄요, 이걸 뭐 누구 탓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2선 후퇴 넘어서 3선, 4선에 가 있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사실 뭐 공개적인 행보는 최근에 좀 자제오긴 했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앞에 이제 쌓였던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이라는 면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장제원의 어떤 구설이나 이런 거에 올랐던 건 아니지만은 앞서서 두 분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장제원 의원이라 그러면 당연히 가장 먼저 정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최근에 어떤 이런 험지 출마 압박들이 좀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관련해서 현찰 거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제원 의원 비롯한 윤핵관더러 그냥 나가라라고 하면은 이제 안 나갈 거니까 뭔가 조금 거래, 딜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겠죠. 그럼 뭐 장 의원이 뭐 이제 여의도에서 배지를 한번 더 하는 것 외에 뭐 예를 들면 부산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임명직을 준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내놓는 혁신안들에 보면 결국에는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종용하고 있고 뭔가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윤핵관들에게 행정부에서 뭔가 자리를 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혁신위의 안이 그대로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본인에게 충성했던 윤핵관 라인을 완전히 다 좀 바꿔버리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본인이 아주 오래전부터 신뢰관계를 쌓아왔던 검찰 출신의 인사라던가 대통령실에서 함께 합을 맞췄던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이지 기존의 이제 윤핵관, 원조 윤핵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갈까 이런 의문이 드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장제원 의원이 이런 맥락에서 4,200여 명이 모인 산악회 사진을 올리고 또는 본인은 권력자에게도 뭐 맞서서 당당히 쓴소리한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린 건 일종의 도발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본인 외에는 이 지역에서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상은 내 거다. 새과시를 한 거죠. 그래서 나를 물러나게 하려면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려면 무언가를 달라라는 무언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임명직도 안 줄 거고 그럼 뭐 달라고 요구할 만한 게 있습니까? 뭐 혹자들은 부산시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말 그대로 윤핵관이라는 이유로 일선에서 후퇴를 하고 불출마 압박, 험지 출마 압박까지 강요받는 상황인데 당장 그 뒤로 밀려난다고 해서 그 반대급부가 부산시장이라고 하면 너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딜들은 없을 거라고 뭐 물론 이제 여당이 가지는 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더 좋은 자리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추천 인사로 갈 수는 있겠죠. 뭐 그 정도의 이야기를 아마 이준석 대표가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저기서 나오는 부산시장설은 저는 가능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그 혁신의 행보 관련해서 또 하나 신박한 해석을 좀 한 게 있는데 이 혁신의 행보가 용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승전 한동훈 장관을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서 보궐 이후로 안 하던 걸 다시 시작했어요. 민주당이랑 서로 이제 독설하고 싸우기 이런 거.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결정된 것 같다. 정치 쪽으로 틀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 당에서 역할을 한다든지 하려면은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역할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에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이유는 앞에 카페트 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저는 한 1, 2주 내 시한 내에 김기현 대표는 쫓겨난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김기현 대표를 쫓아내고 한동훈 장관한테 꽃길을 깔아주려는 겁니까? 이런 해석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에는 저는 뭐 동의를 하고요. 이미 사실상 정치를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줄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에 다음 총선에서 좀 소구력 있는 인지도 있는 인물로서 중앙에서 역할을 좀 해주길 바란다라는 해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선대위원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혁신위의 혁신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뭐 김기현 대표가 그 혁신안에 대해서 분명 정권을 혁신위에게 주겠다라고 했으면서도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온도차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뭐 출마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입당 선언이라든지 공직을 내려놓고 뭔가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될 텐데 그 밑그림을 인유한 혁신위가 그리고 있는 거고 그것은 용산과 교감이 됐을 수 있다라는 추정이 지금 이 냉담한 주류 윤핵관 세력들의 반응과 맞춰봤을 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기는 하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봤을 때 큰 그림에 따르면 맞다. 해석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소환된 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요. 뭐 종로 출마설, 강남 출마설, 뭐 송파 출마설부터 해가지고 1년 내내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많은 뭐 썰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저 얘기를 한 거는 정말 한동훈 장관 자체가 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런저런 뭐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렸을 때 그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이냐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보수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한동훈 장관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고 또 대통령과의 커넥션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1, 2주 내에 나간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저 얘기도 성립이 되는데 알아본 바로는 저렇게 나가시더라도 저렇게 금방 나가실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지도부 체제를 좀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당내 주류의 분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